예, 반갑습니다. 저는 1987년도 유골항쟁 당시에 서울대 인문대 학생회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범민련이라고 아실라나요? 범민련이라고 90년대 한청년과 더불어 이적단체 표범과 같은 조직이었고, 제가 국가보안법으로 2번 구속돼서 징역을 4년 살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을 다 털어먹고 2012년에 운동 다 그만두고 한 7년 정도 수학선생으로 살고 있습니다. 지금 그냥 넘어가시죠. 제가 사실은 좀 생계에 바쁩니다. 수업 다 때려치고 나왔는데, 제가 나온 이유는 첫 번째는 조국이 법무부 장관 자격이 없는 건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건 다 누구나 동의되는 바죠. 자, 두 번째, 법무부 장관 자격이 없음에도 기어코 조국 교수를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한 문재인 대통령도 문제가 있는 거죠. 자, 이것은 그냥 제가 볼 때 상식입니다. 이걸 위해서 제가 생계를 때려치고 여기 나올 이유는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충격을 받은 것은 제 친구들입니다. 제 친구들은, 여기서 저한테 전향 얘기도 물어보고 하셨는데, 제 친구들은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87년에 저랑 같이 이 자리에서 운동을 했던 친구들 중에서 지금 여러분처럼 생각하지 않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근데 사실은 저는 그게 충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그렇게 복잡한 얘기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옳고 그름, 사실과 거짓의 문제인데 왜 이런 당연한 사실을 가지고 인정하지 않는 게 충격이었습니다. 그리고 각종 언론들을 보면서 저같이 비교적 골수 운동권도 386 운동권도 조국 장관의 사퇴를 요구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강행한 문재인 대통령에게 책임을 묻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나름 바쁜 와중에 나왔는데 박수 한번 더 쳐주셨나요? 제가 2012년 4월달까지 사실은 사회운동 했습니다. 근데 2012년 4월달에 모든 거 때려치고 이제 수학선생을 하는데요. 이유는 딱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386 좀 그만하고 저기 청년들한테 좀 물려줘라. 지금 오바마 대통령이 63년생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고 트럼프 대통령한테 권력을 내놓은 지 한참 됐는데도 저보다 2살 많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30대, 40대 정치인들이 씨가 말랐습니다. 이렇게 가다가는, 근데 2012년 4월 달에 총선을 하는데 전부 386들이 다 하겠대요. 그래서 2012년 4월 달부터 그럼 난 안 할란다. 그리고 사회운동 손을 뗐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한 4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2012년 4월 달 대선이 끝나고 나서 레미제라블 아시나요? 네. 1830년대 프랑스를 무대로 했었던 그 노래입니다. 그런 얘기들이 쭉 퍼졌죠. 그런 다음에 저는 수학을 가리킵니다. 2007년 12월 달에 스티브 잡스가 스마트폰을 만들었고, 2010년도에 인공지능이 만들어졌고, 2013년 14년도에 유전자 제조합 기술이 만들어졌고, 2016년에 중력파가 만들어졌습니다. 중력파가 발견됐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때 아닌 역사 열풍이 불었습니다. 한번 거론해 볼까요? 기억하시나요? 암살 기억하세요? 군함도 기억하세요?
유관순 기억하세요? 백범 김구 기억하십니까? 1987년 기억하십니까? 1991년 기억하십니까? 자, 전 셀 수도 없습니다. 자, 이거를 누가 기획했겠습니까? 그리고 이 메시지가 무엇이겠습니까? 1980년대 중반에 저희들이 학생운동을 할 때 전두환하고 맞서 싸우자, 그렇게 여기서 주장을 했는데 그걸로는 말이 안 되니까 뭘 끌어들이냐면 해방 전후사를 끌어들입니다. 그래서 결국 박정희는, 전두환은 박정희의 후예이고 그 다음에 박정희는 알고 봤더니 친일파의 후손이더라. 그 스토리가 사실은 20대 청년들의 피를 끓게 한 가장 중요한 원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김대중 노무현 때만 해도 우리는 그렇지 않았어요. 김대중 대통령은 민주주의를 얘기하면서도 벤처기업을 육성했고, 노무현 대통령은 매우 민주적이면서도 매우 젊고 샤프한 대통령이었잖아요. 저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당황스러운데. 계속하세요. 자, 계속할까요? 아니면 내려갈까요? 계속해도 되겠습니까? 자, 그냥 제가 생각하는 게 저 50대 중반의 아이가 이렇게 생각한다고 생각하고 들어주시려면 계속하고요. 아니면 자, 그래서 저는 정말 이 첨단 과학기술 시대에 왜 이렇게 100년 전의 역사를 계속 물거먹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가 올해 3월 1일 100주년을 맞이해서 중경 임시정부를 기념하자는 그 자동차들이 플랜카드가 쫙 거치면서 제가 수학을 가르치는 입장에서 가슴 아팠습니다. 수학을 가르쳐야 될 시간에 왜 100년 전 역사에서 저러는지 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게 하나고요. 두 번째는 낙검수라고 아십니까? 네! 저희 아들이 26살입니다. 저희 아들이 낙검수 김어준 씨 그 방송을 보면서 그냥 모든 게 음모입니다. 세상에. 그런데 세계 10위 안에 들어가는 아주 초고도 제조업 산업국가 대한민국이 그렇게 조작과 음모와 그런 걸로 만들어지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저희 아들을 포함해서 청년들이 너무 많이 이런 거에 휩쓸려 버렸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그러니까 사실과 사실이 아닌 거, 진리와 진리가 아닌 거, 이렇게 구분하는 게 아니라 음모냐 아니냐 이렇게 구분하는 게 한 7년 8년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편가르기죠. 사실은 저는 지금도 진보주의자입니다. 아까 전향 얘기를 하셨는데 전향했습니다. 박근혜 정권 때는 전향 안 했습니다. 근데 문재인 정권 들어서서 그건 그런데 사실 적응이 좀 안 되는데 사실은 제가 믿는 진보는, 제가 믿는 정의는 사실 앞에 그냥 정직한 겁니다. 그거를 저는 진보라고 불렀고, 또 여기 계신 다른 분들은 다른 언어를 쓸 뿐이지 우리 모두는 그냥 사실 앞에 정직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난 몇 년간 그런 풍토가 사라진 것 같아요. 내 편인가 아닌가가 매우 중요한 시대가 됐죠. 내 편이면 감싸는 거잖아요. 조국 정도 되면 사실은 좀 심합니다. 저를 포함해서 386 세대 모두가
세상과 나이가 들면서 타협하고 오염됐습니다. 그런데 조국 정도 된 친구들은 별로 없어요. 좀 심한 편에 속합니다. 저 정도 되면 그런데 저런 정도를 옹호할 정도라면 이게 사실과 그렇지 않은 것으로 세상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 편과 내 편, 우리 편이냐 아니냐를 갖고 세상을 보는 것 같습니다. 물 한 잔 주실랍니까? 제가 오늘 이렇게 시간을 끌거든요. 자, 그리고 제가 좀 심각하게 느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386이 그 지난 한 30년간 뿌려왔던 어떤 이것만은 극복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하나 있습니다. 386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역사와 철학을 하는 사람들은 세상을 종합적이고 전체적으로 보고 수학하는 사람들, 과학하는 사람들, 기계공학하는 사람들은 그냥 니네 일이나 잘해. 이렇게 세상을 배웠습니다. 근데 지금 문재인 정부가 약간 그런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친구들이 잘 몰라요. 과학기술에 대해서 잘 모르고 경제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제가 볼 땐 그렇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80년대 중반에 아까 김대호 소장님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역사와 철학을 가지고 세상을 전체적이고 종합적으로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수학하는 애들, 과학하는 애들, 니네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명령에 따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사실은 곳곳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부동산 문제 그렇죠. 최저임금 문제 그렇죠. 그 다음에 원자력 발전소 문제 그렇죠. 이런 곳곳에서 지소미아 문제 그렇죠. 곳곳에서 문제가 터지는 게 사실은 굉장히 우려됩니다. 이런 것 때문에 2012년부터 저는 뭐 애들 수학 가리키면서부터 야 이게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제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저랑 좀 살아온 여정이 다르신 분들이 계신데 87년 1월 달에 서울대 총학생회를 세울 때 저도 여기 단상에 있었습니다. 좀 살벌했습니다. 박정철이 1월 달에 죽었습니다. 저랑 같이 수업을 듣던 옆에 친구입니다. 영정을 보고 처음 알았습니다. 그리고 87년 봄에만 해도 스산했습니다. 총학생회장이 학교를 그냥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산을 타고 들어왔어요. 저도 숨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서울대 총학생회를 세우고 여기 몇천 명이 모여서 87년 서울대 총학생회를 세우고 87년 1년 내내 대모했습니다. 87년 인문대 학생회장을 하면서 87년이 끝나는 날 내가 살아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더랬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희들이 데모할 때 어른들이 여기 계신 분들이 했던 얘기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 저희 어른들이 야 니네 데모하다가 북한이 쳐들어와. 니네 데모하는데 광주에서 양민이 죽었다는데 니네가 봤어? 항상 그랬어요. 근데 그 얘기를 지금 2019년에 다시 듣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조국이 잘못됐으면 조국이 잘못된 거를 얘기하라고요. 그런데 조국이 잘못된 거를 얘기하는 사람 뒷배경 좀 조사해봐. 저렇게 되면 문재인 정권이 내년 총선에서 문제가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해서 문제를 자꾸 돌립니다. 그런데 87년에 그렇게 싸웠던 청년들이 있기 때문에 젊은 애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상이 어떻게 이어졌든 간에 어떠한 유혹과 어떠한 협박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민주화를 끝까지 싸웠던 청년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대한민국은 굉장히 괜찮은 나라가 되지 않았나요? 네. 저는 대한민국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제조업이 괜찮잖아요. 삼성전자가 저는 이렇게
이렇게 뛰어난 제조업 반도체 경쟁력을 갖고 있을 거라고 이런 기업이 될 거라고 생각 못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한국은 충분히 민주적이고 정의로운 나라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큰 나라를 만들었던 것처럼 근데 지금 왜 조국 장관을 물러가라, 그리고 그것을 지명한 문재인 정권의 책임을 물어라 라는 얘기에 왜 다른 얘기를 갖다 붙입니까? 그리고 제 얘기가 이해가 안 되시나요? 자, 다시 한번 괜찮으시면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싸워야 될 때랑, 그러니까 역사의 고비고비마다 제가 볼 땐 끝까지 싸워야 될 때가 한 번 있습니다. 무조건 바로 잡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승패와 무관하게 한 번은 바로 잡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이 그때입니다.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서 2012년 이후 굉장히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조국 장관을 임명하고 조국 장관을 이렇게까지 민심을 거슬러가면서 인정하는 것은 너무 막 나갔습니다. 이렇게 나가다가는 한국은 위험한 길로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바로 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운동권으로 같이 제안 하나 드릴까 합니다. 저는 사실은 지금까지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같이 협력해서 정말 사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좀 걱정되는 일이 있어요. 하나는 한국의 과학기술 경쟁력이 앞으로 중국과 맞서서 버텨낼 수 있을까? 사실은 걱정됩니다. 그 다음에 지난 20년 동안 한국이 개방경제 자유무역지를 통해서 먹고 살았잖아요. 근데 트럼프가 되고 영국에선 존슨이 되면서 세계 경제 전체가 보호무역지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반대 방향으로 틀죠. 북핵 위기 어디로 갈 것 같습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다섯 번째, 저는 수학을 가리키는 입장에서 한국의 저출산 문제는 정말 심각합니다. 고3, 고2, 고1 학생들이 5만 명씩 줄어듭니다. 2020년 대한민국은 한 번도 있어 본 적이 없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두 가지를 같이 합시다. 저랑 제가 마음에 좀 안 드실 수 있습니다. 근데 첫째는 일단 민의를 거슬러서 조국 장관을 임명한 그리고 그것을 방치한 문재인 대통령의, 그리고 그것을 방치하는 문재인 정권을 지지하는 어떤 세력들의 행태를 일단 바로 잡읍시다. 그래서 한국 사회를 다시 정상적인 궤도로 돌려놓읍시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저는 여기서부터는 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 반성했습니다. 반성했으니까 이렇게 자리에 나오죠. 근데 진행형 여러분들 좀 맡아주세요. 네, 이거라도 좀 내지를 안 돼. 나는 잠시. 여러분, 아까 여러 가지 2000년 저는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한국경제TV 매일 보는데요. 내년에 불황이 오는 건, 경기 침체가 오는 것은 명백합니다. 그리고 미국의 보호무역지 때문에 자유무역으로 성장한 대한민국은 상당한 엄청난 시련을 가질 게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문재인이 옳고 박근혜가 옳고 이런 거를 떠나서 좀 크게 보는 건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그 크게 보는 입장에 서야만 조국을 끌어내릴 수 있습니다. 만약에 나는 지금 주최 측에서 나는 누가 대통령이 돼야만 되겠다. 나는 누구는 절대 싫다. 이렇게 하면 조국을 끌어낼 수 없습니다. 일단 나라를 바로 잡는데 일단 역량을 모읍시다. 바로 잡은 그 다음에 2020년 대한민국을 시대에 맞게 정말 현대화되고 과학화되고 그리고 민주적인 대한민국으로 다시 한번 만드는데 같이 힘을 합쳤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